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힌다는 소식에 요즘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차인 쪽이나 그분들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니까 이거는. 은행마다 지침이 제각각이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되냐고 물어보고 계속 못하겠다 계약을 직접 그 은행에서 확답을 듣고서 해야겠다 이런 분들 있고요. 앞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대출 자체마저 제한하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 옥죄기를 압박해왔던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간담회까지 열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나온 실수요자들은 한 달 사이 금리와 한도가 달라지고 있다. 주택 잔금 일정이 10월 말인데 불안하다는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규제에 나서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 거래를 했다면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지적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금융당국은 이르면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모여 실수요자 보호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우리은행에서 가장 강력한 전세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유주택자는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 모두가 다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집이 있으면은 또 전세담보대출을 못 받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전세대출,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담보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허용을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다가 다른 좀 더 큰 집, 비싼 전세로 옮겨가려고 이제 동시에 받게 되는 것도 허용을 안 하는 상태고, 이제 우리은행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그러나 이게 비단 우리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조건부 전세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집주인이 바뀔 거를 염두하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들어오는 날이 또 기존의 집주인과 신규 집주인이 이 집 사고 파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기존 집주인한테 가면서 집 명의는 이제 신규 집주인으로 바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건부 전세담보대출은 거의 시중 1금융권에서는 이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지금 하소연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좀 집을 사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러는 거에 업무 플로우에 좀 차질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국도 죄고 있고 이렇게 은행들도 알아서 죄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또 받기는 좀 어려운,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국에서 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말도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출 한도가 많이 주는 겁니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나온 게 DSR 중에서도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감안한 스트레스 DSR이고요. 원래 스트레스 DSR을 제대로 하려면 1.5%포인트 가상금리를 바로 붙인 다음에 이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0.5 붙이고 0.75 붙이고 이제 1.5 붙이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번 2단계는 약간 좀 원래는 0.75를 붙여야 되는데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를 붙여서 거의 1.5가 맥심이니까 다 왔죠. 네. 그래서 이 수도권 기준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분들이야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빌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월까지 직전, 그러니까 9월 1일 전에는 3억 1,500만 원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2억 8,700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이런 이제 효과, 규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당국도 죄고 은행도 죄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뭐 집을 좀 새로 살려고 했다거나 뭐 전세를 좀 바꾸려고 했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아, 그럼 돈 못 빌리는 거 아니야? 제2금융권 가야 되나?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담대 폭증한 이야기는 몇 차례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5월에 5조 원 늘었을 때도 했었고 6월에 한 5조 8천억 늘었고 그다음에 6월에 6조 원 넘었을 때 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7월에 7조가 늘었었고요. 지금 8월이 됐는데 문제 8월인 게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이 원래대로 했으면 한 8조 3천억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옥죄니까 돈 못 빌리는 거 아니야 이 우려 때문에 이틀 동안 마지막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조 원 이상이 실행이 돼가지고 지금 8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이 1조 원이 이 9조 원이 넘거든요. 8조가 아니라 그러면 5, 6, 7, 8월 이게 엄청나죠. 5조, 6조, 7조, 9조니까. 그렇죠. 예, 가계 폭증이 어마어마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 규제 때문에 더 미리미리 빌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 아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부족해 이거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집 살려고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집이 있으신 분들이 생활자금으로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사업자 대출 받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담보를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분들까지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거 은행에서 신규로 집 살려고 받는 주담대인지 아니면은 생활 때문에 쓰려는 주담대인지는 금방 통계 시키면 되거든요. 은행들한테. 그거 금방 나옵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은행 실행하는 쪽에서 알잖아요. 이게 신규 주담대인지 아니면 생활 자금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통계를 좀 나눠 보면 어떨까 해서 진짜 지금 주담대 받고 있는 분들이 집 살려고 주담대를 받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고 아니면 힘들어서 주담대로 생활비라든가 뭐 사업자금 쓰는 게 얼마 요 통계를 좀 미리 한번 좀 받아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